안녕하세요. 뉴스원 TV 구독자 여러분, ICT과학부 김지영 기자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AM 매니지먼트의 송승재 가상자산 분석가님을 모시고 가상자산의 시장 상황이랑 또 이번 주에는 어떠한 주요 거시결제 일정들이 있는지 또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죠. 안녕하세요, 분석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이 두 번째 촬영인데 좀 어떠세요? 긴장이 좀 안 되시는지? 네. 저는 뭐 항상 긴장은 됩니다. 네.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첫 방송을 했잖아요. 네네. 모니터링 해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굉장히 좀 긴장해서 네네. 잘 이게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조회수도 좀 나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기분은 좋습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더 많이 노력하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문 순서대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순서는 좀 지난주 되돌아보기, 그 다음에 글로벌 시황, 금주의 주요 일정, 그 다음에 뭐 CME 패드워치 관련한 자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비트코인과 나스닥에 관련한 차트를 좀 자세하게 이제 분석가님 분석해 주시고, 그러한 순서대로 이제 코너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지난주 되돌아보기 코너부터 살펴볼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장 상황을 이제 거시경제 상황이랑 결부지어 좀 살펴보고 이제 관련한 자료 같은 것도 이제 분석가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은 분석가님께서 한 주간 비트코인 상황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네. 우선은 뭐 지난 한 주간 어떤 좀 글로벌 경제 이슈가 어떤 게 있었는지와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의 그런 가격 변화 그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네네. 먼저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난 한 주간 지속적인 그런 매수세가 발생을 했어요. 네,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 한 달 중 가장 큰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 주 동안 최대 7.81% 정도의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 주봉 마감 같은 경우는 2620달러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비트코인이 좀 상승하게 된 요인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영국 정책의 불안정함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준위원회에서의 그런 이제 발언으로 인해서 피봇 기대감이 좀 상승을 한 요인으로 일단 한 주 동안에는 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 초반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미국 주택 가격 지수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이제 이에 힘입어서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한 좀 이슈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굉장히 비중이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 실적 발표들도 보면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이제 기업 실적들이 좀 일부는 좀 좋았고 일부는 좀 안 좋았지만 결국에 마지막 후반기쯤에는 좋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에 또 이제 상승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분석가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정리해보자면 가격 상승에 대한 소재가 여러 개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지금 보니까 주택가격 지수는 좀 하락을 했잖아요. 이게 곧 이제 연준의 긴축 기조에도 좀 이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좀 연관성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은 이 주택가격지수 이번에 하락 같은 경우는 2009년 이후에 최대 폭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주택가격지수는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어가지고요. 이 연준의 이 피복 가능성, 그러니까 지난 그 연준위원회 발언으로 인한 피복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피복 가능성을 좀 더 더해준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는 이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이제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미 증시가 좀 상승을 했고 이제 달러 약세가 보이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도 좀 있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물론 앞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모여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 이제 하나라도 이제 실적이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부진한 결과가 보여지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이 좀 크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주 초반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어느 정도 상회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예상치 이제 하회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흐름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더 유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후에 이제 발표되었던 이제 뭐 아마존이나 메타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는 발표가 나오면서 네네.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특히 네. 20% 이상의 하락을 네. 좀 크게 많이, 보여줬고요. 예, 많이 떨어졌죠. 네, 굉장히 네. 많이 떨어지면서 네. 이에 대한 좀 우려들이 네.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서 사실 미 증시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고 네네.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움직임을. 네. 그렇지만 이제 그에 반해서 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를 좀 잘 해준 모습이고요. 네. 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실적 발표가 좋지 않았음에 좀 이렇게 나스닥이 좀 하락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조금 이제 네. 긍정적인, 네. 호실적인 이제 발표가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상승 견인을 했죠. 네네. 이렇게 급락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애플 같은 경우 이제 그거를 이제 회복하는 그런 반발 매수세 유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애플이 좀 지켜준 느낌이 좀 있네요. 아, 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에 네. 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최근 1년간 계속해서 뭐 실적들이 막 좋지는 않아요. 네네. 왜냐면은 뭐 최근 연준에서의 그런 금리 인상으로 네. 인한 그런 이제 긴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플레이션 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요인들로 인해서 네네. 최근 1년 사이 빅테크 총 네. 기업들의 네네. 이제 시총 같은 경우는 4천조 원 이상 네네. 또 이렇게 증발.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 네. 이제 연준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네네. 좀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도 좀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도 어느 정도 네네.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지난주 되돌아보기로 잠깐 이제 또 시장 상황을 짚어봤고요. 네. 이제 이번 주 거시경제 일정을 좀 포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시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최근까지 이제 가상자산 시황을 좀 보면 어쨌든 FOMC에서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었잖아요. 네. 이번 주에 또 FOMC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일정을 여러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서 이제 분석가님 FOMC가 도대체 이 가상시장 상황에서 어떠한 영향을 좀 미칠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자, 일단은 우선 이번 주 이제 주요 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마켓 제조업 PMI, ISM 제조업 PMI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네네. 사실 이번 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FOMC 회의가 있겠죠. 네네. 네,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할 거고 그 다음 이후에 있을 이제 FOMC 기자회견,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그런 의견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유럽 중앙은행 총재 연설과 영란은행, 영국의 영란은행 총재 연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보고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미국의 경기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좀 중요한 일정들이 몰려 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좀 주시를 해야겠군요. 네네. 네. 그 이번 주 어쨌든 물론 뭐 금리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게 이제 FOMC니까요. 네네.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그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제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글로벌 경제 리더들이 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스탠스에 대한 네. 변화도 좀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네. 네네.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이번 11월 FOMC는 네네. 일단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뭐 기정사실화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금일 기준으로 해서 75bp 인상 확률이 88.2% 네.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상은 뭐 이렇게 이제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네네. 때 네네. 사실 이후에 있는 기자회견에서의 그 파월 연준 의장의 그런 스탠스 변화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뭐 기업 실적에 대한 네네. 부진함도 있을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뭐 이런 일들, 뭐 이런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강도 높은 긴축으로 인해서 뭐 주택 가격 지수가 뭐 이렇게 하락했다는 등,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준 의장 같은 경우 좀 이제 그동안 굉장히 그런 강도 높은 긴축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겠다 네네. 그런 의지를 좀 확고히 했었는데 네네. 좀 입장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네네.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11월 8일 정도에 네네네. 미국 중간 선거.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좀 민주당 이미 의원들이 네네. 좀 어느 정도 또 눈치를 또 주고 있기도 해요. 네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네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파월 연준 의장도 어느 정도 이제 눈치를 조금 보고 정치적으로서 좀 이런 완화적인 좀 발언을 할지 네네. 아니면은 지금 뭐 최근 인플레이션 뭐 미국 CPI나 네. PCE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좀 결과가 좀 네.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이전에 말했던 부분 네네. 본인은 이제 뭐 최소 3개월, 6개월, 9개월 또 그 이상까지 네.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좀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네.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기존의 그런 강도 높은 긴축 의지를 계속해서 그대로 이어나갈지 그러니까 네네. 이런 입장 변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피봇 기대감을 줄 것인지 아니면은 네네. 긴축 우려가 더욱더 심화될 것인지 네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주요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분석관님께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예, 간단하게 제가 또 첨언을 하자면 결국에는 이제 지금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파월 의장이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시장에 좀 완화된 기조 그러한 이제 발언들을 좀 할지 아니면 이제 앞서서 계속해서 좀 최근까지 이어왔던 매파적인 발언을 또 이어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제 또 분석가님을 모신 주된 이유가 네. 이 차트를 좀 분석을 하고 네네. 그에 대한 상황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잖아요. 네네.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 분석에 대해서 좀 한번 넘어가 보죠. 예. 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나스닥과 비트코인 네. 이 차트 흐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전체적인 이 추세를 보면요, 일단은 위에 있는 이 차트는 나스닥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굉장히 커플링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 보시면은 최근 이 움직임도 단기적인 움직임도 커플링이 되었다. 다만 뭐 이런 변동폭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뭐 급락이 한번 굉장히 좀 크게 한번 나왔었고요. 네네. 다음 이제 회복은 해줬지만 그렇게 크게 상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나스닥에 비해서 굉장히 큰 상승도 나왔고 이 급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잘 해준 네. 모습이기 때문에 좀 비트코인 같은 경우 좀 더 좋은 추세를 나스닥에 비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스닥 차트를 먼저 확대를 해서 한번 기술적 관점을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 11,000 라인 이 정도 선을 네. 지지를 해줬거든요. 네네. 이 정도 선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네. 사실 급락에 대해서도 복마감 기준으로 방어를 해줬고요. 다음 이제 바로 말아 올린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11,650 요 빨간색 수평 저항 라인 보이시죠? 네네네. 네, 11,650 요 라인을 결국 돌파하지 않으면 네.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의 이 하락 추세 이 하락세에 대해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조금 더 현재보다 좋은 그런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네네. 아무래도 이 11,650 요 라인을 돌파를 해주면서 고점을 높이는 추세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네. 박스권 형태가 딱 생긴 보이는데 네네. 어쨌든 그럼 11,650원의 저항선을 뚫으면 그 박스권 형태의 그 형태도 좀 이제 뚫어내서 네네. 추세도 바뀌는 그런 모양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이제 기존에 나스닥 같은 경우 보면은 네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하락 추세에 계속 추세. 있었잖아요. 예, 예, 예. 이런 하락 추세,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네네. 이런 직전의 그런 고점, 요 라인을 돌파를 해줘야만 네네.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에서 네네. 고점이 이제 높아지는 추세로 이제 좀 전환이 될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스닥은 네네. 11,650 저항 돌파 여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다음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좀 확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나스닥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네, 그것처럼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 상방 이탈이 요번에 나왔어요. 지난주 그런 강한 움직임에서 박스권 상방 이탈이 나와줬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이 고점에서 이제 고가놀이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가격 방어를 또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것처럼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런 박스권 상방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스권 기존의 그 상단 저항대 이 19,800달러 부근 요 정도가 이제 지지로 전환이 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이 19,800달러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면은 뭐 19,600달러까지도 볼 수 있는 요 정도의 가격대 부근에서 가격 방어를 계속해서 해준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지속적인 상승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흐름을 이제 10월 말에 어떻게 보면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제 11월 달에는 그러면은 좀 좋은 흐름을 이제 볼 수 있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은 지금 주가가 이평선의 돌파가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검은색 선이 31선, 빨간색 선이 61선, 그리고 파란색 선이 91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이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중기 이평선까지는 돌파가 나왔고 지금 계속해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락을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19,800달러에서 19,600달러를 또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기 이평선, 이 일봉 31선의 위치와도 좀 겹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이 주가 가격대가 일봉 31선의 이탈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대로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안착이 되면서 꾸준히 상승 흐름을 이어나간다라는 움직임이 나오면 아무래도 중기적인 관점 그리고 더 크게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뭐 이러한 움직임이겠죠. 이제 이 과거의 흐름들을 보여주면은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이평선 돌파를 하면서 이때는 단기 이평선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때의 움직임을 보면요, 이때는 충분히 저점 구간을 다져주고요. 상승이 나오고 단기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안정적인 추세를 꾸준히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 보셔야 될 거는 바로 이런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의 흐름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결국에는 그 어쨌든 그 지금 이평선이 좀 정배열로 펴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정확하게 좀 보고 계시는 이제 그 19,600에서 800달러 선인가요? 그 정도의 그 지지를 좀 받고 좀 더 강하게 이제 위에 이제 뭐 91선이라고 하셨죠. 91선 저항선도 좀 강하게 돌파를 하면 아무래도 좀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이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잠깐 살펴보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하셨던 24,100달러 지점을 이제 돌파를 했고 좀 지지를 하다가 말다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24,100달러는 이제는 좀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시는 건 아닌가요? 24,100달러 가격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제 최근 한 달여간 횡보를 했던 이 박스권의 상단 저항이었던 거고요. 근데 이 상단 저항을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계속 뭐 아래로도 이탈을 했다가 또 다시 돌파를 했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이거는 충분히 좀 더 오른 뒤에 뭐 중요한 지지선이 될지 말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저항선이 뭐 지금 잠깐 이평선 보니까 21,0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저항선을 좀 보고 계신가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21,000달러 저항선, 그러니까 21K 정도의 저항선에서 지금 저항을 충분히 받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19,800, 19,600달러 정도 선에서 충분히 이제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21,000달러에 대한 저항선보다는 저는 그 위에 있는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 또 고점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그런 고점이었던 22,400달러 정도, 22,400달러 정도의 그런 저항을 목표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번 그 FOMC에서 다소 좀 이제 시장에 그 긍정적인
그런 기조의 발언들이 좀 이어지면 네네. 이 부분도 좀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 어쨌든 차트도 좀 살짝 이제 봐주셨는데 뭐 관련해가지고 혹시 더 추가적으로 이제 소개해주시고 싶으신 자료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네. 네네. 그 나스닥과 비트코인 차트 흐름 비교 말고도 네네네. 뭐 지난 그 영상에도 보여드렸던 네네. 공유를 드렸던 요 USDT 네. 테더 이제 도미넌스와 네네. 비트코인 가격 변화에 네네. 대해서 한번 네네.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자, 우선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정도 뭐 네. 8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가격 상승에 좀 제한을 받고 있는 네네.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네. 지금 최근 들어서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 이 저항을 크게 좀 받고 있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7% 이탈이 잠시 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7% 이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지지선인 뭐 6.3% 정도까지 하락을 열어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에 힘 입어서 상승을 좀 할 수 있겠죠. 디커플링 되는 움직임.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요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네. 테더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의 가격 그런 이제 디커플링 이런 움직임은 네네. 뭐 계속해서 뭐 장기간 동안 꾸준히 이게 유지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제 커플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겠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서 네네. 네, 하나의 뭐 지표 정도로만 참고를 네네.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테더 도미넌스는 결국에는 이 7.85%를 넘지 못하면은 네네. 네, 더 이상 이제 상승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만약에 이 7.85% 위로 상승을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오히려 주의해야 될 신호로 좀 보는 게 오히려 네,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 좀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네. 네네. 그 가상자산 그 총액에 대해서도 혹시 좀 네.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다음은 이제 가상자산 이 시가총액, 네네. 이제 토탈 마켓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네. 일단은 이번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상승을 함에 있어서 네네. 기존에 이제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네네. 1 트릴리언 요 정도 저항을 한번 도달을 했습니다. 네네네. 네, 도달을 했고요. 사실 기존에 제가 경험상 봤을 때 적어도 1 트릴리언 위에서는 조금 이제 가격이 움직여줘야만 네네. 어느 정도 이런 뭐 알트코인이라든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암호화폐 시장의 네네. 그런 이제 변동성이 좀 활발해지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또 상승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굉장히 힘이 좋은 네네. 그런 영향도 좀 있다고 저는 이제 느꼈거든요. 네네네. 기존에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제 과거 추세를 보면은 대부분 이 1 트릴리언 위에서 이제 가격 네. 움직임이 있었을 때 네네. 알트코인이나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굉장히 힘 좋은 그런 네네. 움직임이 나왔던 것처럼 네네. 이번에도 과연 이 위로 이 해당 저항대 네네. 위로 돌파가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만약에 이 1 트릴리언 위로 이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재보다는 조금 더 좀 활발해진 그런 시장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네.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에 있어서 힘이 좀 더 가해질 수 있다. 네네, 그렇죠. 힘의 탄력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었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가상자산 시장 상황이랑 또 거시경제 일정, 또 FMC가 어떤 의미를 좀 가질지, 또 차트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거기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뭐 USD 도미넌스나 이런 전반적인 관련 자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코너도 좀 마치겠고요. 마치기 전에 물론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코너가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투자를 하려는 분들을 위한, 구독자님들을 위한 그런 이제 코너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에도 또 이제 분석가님 모시고 한 번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